예, 안녕하십니까. 빵꾸난 양말입니다. 예.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예. 지금 점심시간인데 라면에 밥 먹으면서 시즌1 에피소드 1 롱폼 영상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예. 첫 번째 영상부터 뭐 라면 먹어가면서 얘기를 하는 게 좀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원래 없어요.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더 없을 것도 없고 지금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여유롭게 캠 앞에 앉아가지고 뭐 마이크 잡고 제가 얘기할 그 여력이 안 되고 바쁘기 때문에 뭐 국가적 사정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사정도 뭐 그렇게 뭐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래저래 뭐 개인적인 뭐 일들이 좀 있어가지고 집안 사정이라든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아마 밥 먹으면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해요. 예. 일단 기도부터 드리겠습니다. 예. 밥 먹기 전에 저는 이제 밥 먹기 전에 이제 항상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이제는 드리고 있습니다. 예.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밥 먹으면서 편안하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재구속돼가지고 서울구치소에 있죠. 날씨가 지금 상당히 덥습니다. 예. 기후가 변해가지고 동해 바다라든가 잡히는 해산물 생물들도 열대 지방에 있는 뭐 그런 생물들이 잡힌다 그러는데 뭐 지구 축이 살짝 기울면서 뭐 변화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TV에선가 뭐 어디 유튜브에선가 뭐 뉴스에선가. 식사들은 다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구독자분들. 우선적으로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뭔가 싶어가 자가 뭔가 싶어가지고 궁금하다면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예. 이제는 좋아요 구독이 좀 많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더운데 이제 재구속돼가지고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님이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은데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뭐 정치 보복이라 이제 정치 보복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는데 그리고 뭐 또 이상민 그리고 뭐 압수수색도 지금 계속 개털리듯이 털리고 있고 근데 뭐 각오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문재인 때도 그렇고 뭐 윤석열 대통령 정권 때 문재인하고 이재명하고 그래 정치적으로 혹은 뭐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고 잘못이 있었으면 그때 이제 잡아넣었어야 되는데 지나고 난 버스는 뭐 백날 손 흔들어봤자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 한 이 시점이 중요한 거죠. 과거는 필요 없잖아요. 역사는 남겠지만 지금 휴가철인데 뭐 저희 같이 뭐 직장인이 아닌 이상은 거의 뭐 프리랜서로 이제 뭐 이래 수입이 잡히거나 뭐 그렇게 근무하는 사람들은 휴가가 없어요. 뭐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노동자분들이나 뭐 4대보험 받고 그런 분들이 이제 뭐 보너스 받고 휴가비 받고 휴가 가는 건 당연한 거죠. 예. 휴가는 또 시원하게 갔다 와야지 뭐. 날도 더운데. 아무튼 힘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고생들이 많습니다. 서로 돕고 살아야지. 또 의리 없이 또 뭐 일 못한다고 뭐 쫓아내보고 그 팀에서 좀 약하다고 뭐 잘라내보고 뭐 의리 없이 또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서로 먹고 사는 입장에서. 보통 건설 현장이라든가 뭐 그 뭐 특수한 기술이 없더라도 약간 뭐 기술이 요하는 이런 데서는 조금 못하면 잘라내보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인건비가 비싸서 그런가. 제가 뭐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별거 없어요. 그냥 시즌2에서 에피소드 1 그러니까 라면 먹으면서 일상적인 정치 얘기하는 겁니다. 뭐 국힘 해산하고 민주당의 뭐 독주로 인해 가지고 국힘이 뭐 원래 당나라 군대인 거는 몰랐습니까? 그
조기 대선 때 김문수 그 후보님 뭐 아쉽게 떨어졌지만 뭐 부정선거 의혹이라든가 그간에 뭐 몇 달 사이에 2달, 3달 사이에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죠. 이재명 뭐 어린 시절에 조사하러 뭐 나오고 뭐 미국에서 오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변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즌 1에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작은 승리가 큰 승리를 이룬다. 뭐 국민의힘이 원래 그렇게 뭐 한 거 뭐 몰랐습니까? 지금 와서야 뭐 백날 얘기해보이 뭐 계란에 파헤치기죠.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정부가 바꿔야지. 그리고 국민의힘은 끌어줄 사람이 상시로 필요한 정당 아닙니까? 그전에는 여당이었지만 이제 야당이잖아요. 지지율도 뭐 떨어지고 그러는데 지금 정권 잡았는데 민주당에서 언론 플레이 잘하잖아요. 언론을 장악하고. 그러면 지지율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그 수를 예상을 못하고 있었습니까? 아, 그리고 국민 민생 15만원에 시에서 3만원 더 줘가 18만원 숫자도 끼뚱짝에 18이더라고. 그 뭐 일찍들 이찍들 이래가지고 뭐 이재명 안 뽑았는데 뭐 18만원 뭐 그 대구 지역이라든가 뭐 경상도 경상북도 뭐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가져가라 그러면은 18만원 필요 없다 가져가라. 가져가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게 내 세금이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의 세금이고 요즘 세금을 되게 많이 뺍니다. 보면은 그 월급 받으면 명세표 안 봅니까? 옛날보다 세금 많이 떼잖아. 뭐 4대 보험 말고 연금 말고 개인적인 뭐 저 세금을 많이 뗀다 아닙니까? 법인세도 마찬가지고. 그 어차피 내 돈 먹고 내 돈 먹고 내 돈 내고 내 돈 먹게 아닙니까? 어차피 뭐 돌려받는 돈이잖아. 그러니까 뭐 그게 굳이 뭐 국가에서 뭐 정권이 바뀌었다고 뭐 아무런 뭐 그 국가에서 뭐 이유 없이 내주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내가 내야 될 돈이잖아. 뭐 과정이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게 내 돈이잖아. 어차피 내 돈 쓰잖아. 그 꽁돈이라 생각하고 그 전에 아이스크림 600원짜리 먹다가 이제 1800원짜리도 먹고 이러는데 결국은 내 돈이잖아.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돈이고. 근데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꽁돈이 맞죠. 국가에 별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 저는 뭐 수입이 그냥 많지가 않아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는 건 아닌데 뭐 3.3%뭐 프리랜서 뭐 4대 보험 계약 안 하고 근무하는 사람도 세금 공제가 되더라고요. 예전보다 많이 내더라고. 그 전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제 대선 때 뭐 여당에서 그런 얘기 유튜브부터 시작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 아닙니까? 포퓰리즘이라 해가지고 뭐 결국은 뭐 베네수엘라라든가 뭐 그런 나라처럼 된다. 그때는 그냥 뭐 현실적으로 그렇구나 뭐 포퓰리즘이니까 뭐 돈을 갖다가 내주고 뭐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진짜로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상. 우리나라는 지도자의 정서를 많이 탑니다. 일단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우리나라를 좋게 봤기 때문에 관세라든가 자동차 관세라든가 뭐 똑같은 얘기잖아. 관세 요번에 협정하면서 15% 안에 또 어떤 조약들이 있고 어떤 관세가 또 더 매겨주고 덜 매겨주고 뭐 그런 차이인데 무역이 뭐 별거 없잖아요. 뭐 장사인데 나라만의 장사잖아. 자동차에 얼마에 넘기면서 조선을 얼마나 넘기면서 몇 프로를 뭐 더 주고 덜 주고 뭐 그런 차이인데 우선적으로 우리나라도 미국이랑 중국이랑 수출을 많이 하고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인데 자원이 없잖아요. 그럼 더 많은 수출을 해야 되는 국가에서 수출을 하게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고 벤처기업이라든가 수많은 기업으로 창업을 해서 아니면 외국 자산들이
투자를 받아가지고 개발도상국처럼 계속 들어와야 되는 건데 우연히 MBC를 트니까 저 민주당의 뭐 대변인인지 경제 전문 뭐 연구 그 전문가가 뭐 나와가 얘기를 하는데 뭐 똑같이 뭐 재생에너지 뭐 조선 전기 배터리 전기차 AI 뭐 기타 등등 뭐 기본적인 수면 위로 다 올라와 있는 산업 아닙니까? 남들이 다 아는 산업 가지고 무슨 대한민국이 뭐 특수한 산업으로 인해 가지고 흑자를 보고 그렇습니까? 이재명이란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그 전에 성남시에서는 운영을 뭐 괜찮게 했다고 이제 괜찮게 운영을 했다 치면은 경기도 이제 시에서는 뭐 흑자를 내지 못했다면서요. 운영상. 그래 국가 운영을 하면서 과연 얼마나 이 내국 정치가 아니라 외국 정치를 하면서 다른 나라라 흑자를 내고 얼마나 조약을 잘 맺고 얼마나 매끄럽게 가고 얼마나 기존에 준비된 대통령이었다면서. 그러면 이제 뭐 언어부터 시작해가지고 트럼프가 물론 백악관 가가지고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 쪽준 것처럼 이제 뭐 영어로도 이제 뭐 자기 자신 컨트롤하고 방어를 하고 커버를 해야죠. 준비된 대통령이라면서. 언어는 기본이잖아. 뭐 김대중 때 노무현 때처럼 뭐 운동권이라든가 뭐 인권 변호사 해가지고 대전에서 욕나는 사람들 뭐 언어도 안 돼 그렇게 영어 언어도 안 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가 운영을 하고 외교 인사로서 국가의 최고의 이제 운영자로서 언어도 안 되는데 미국 가가지고 뭐 통역사로 인해 가지고 한계가 있잖아.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이 지지자들이 되게 가슴 아파하는데 미국이랑 주한미군이라든가 우리나라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좌파 쪽은 이제 북한을 지고 있는 거지. 북한이 러시아하고 뭐 공산당 이제 묶여 있으니까 서로 간에 상호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약자들에게 이제 그 나라가 못 살잖아 북한이. 이제 베풀어 주면서 이제 북한을 들고 일어서는 거지. 미국은 세계적인 나라고 북한은 세계적으로 가난한 나라입니다. 예. 뭐 아프리카 뭐 이런 나라보다 좀 낫겠지만. 아무튼 제가 이 첫 에피소드 1 시즌 2에 영상을 남겼는데 버르장머리 먹으면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양해를 좀 더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들 뭐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고 저도 이제 뭐 개인 사정이 있다 보니까 이제 뭐 딱히 영상을 이제 시간을 내가지고 찍을 그게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공지를 약간 했어요. 시나리오도 없고 전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뭐 그 정도로 뭐 많은 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시즌2는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시즌2 에피소드가 뭐 10회까지 갈지 20회가 갈지 100회까지 갈지 1000회까지 갈지 그걸 몰라요. 모르는데 일단은 시작을 한 겁니다. 저로서도 좀 시즌2에서는 저도 뭐 해야 될 얘기들이 좀 더 있을 것 같고 시즌1으로서는 똥 들딱같이 좀 더 많은 얘기를 또 좀 들려드리고 또 나도 배우면서 또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지금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렵다 그러는데 제2의 IMF 온다. 뭐 어떻게들 생각하시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1차적으로 국내 사정은 정말 어려워요. 자영업자들. 뭐 진짜 백인만 이제 살아난다 그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 진짜로 이제 뭐 사업을 잘 운영하시는 분들도 휘청거리는 지금 뭐 경기이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잖아요. 원화도 뭐 값어치가 떨어지고
달러가 비싸지고 엔화까지 비싸지면은 골치 아파지는 거죠. 예. 원화만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외교 사정이라든가 국내 사정이라든가 상황이 좋지 않으면 원화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원화가 올라야지 국가의 가치가 상승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올라야지. 여러모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잘 사시는 분들은 뭐 별 걱정은 없을 겁니다. 우리 그치 뭐 서민들이나 뭐 돈 걱정해야 될 사람들은 당연히 뭐 걱정이 되죠. 예. 뭐 직장 월급 가지고 힘들면 또 투잡 쓰리잡까지 해야 되고 따로 뭐 부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빡빡하잖아요. 24시간 돌아가고 뭐 먹고 살라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돈을 뭐 그 이상은 벌어야지. 병원비도 해야 되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 아프면 그럼 나도 아프고 이러면은 병원비가 쌉니까? 비싸잖아. 안반은 민생 지원한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지원한 민생 의료가 아니라 하더라도 국가에서 지원한다 하더라도 의료비가 되게 비쌉니다. 예. 요즘 의료비가 되게 비싸더라고. 그리고 병원들 리모델링 하면서 이제 호텔 비슷하게가 1층에 뭐 부대 시설에 카페도 있고 이래 만들면 뭐 운영하는 병원 운영하는 사람들도 환자들 돈을 많이 걷어야 되잖아. 뭐 약품 뭐 수입해가 들어오는 것도 뭐 비싸게 또 처리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도 뭐 환자들에게 병원비도 많이 받아야지. 이 병원 뭐 1인실도 뭐 사용하게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아픈 사람들은 병원비 없으면 어떡합니까? 뭐 의료보험공단에서 뭐 좀 지원을 해주고 뭐 대출을 해줍니까? 병원비가 없어가 퇴원 못하는 사람들 뭐 진짜 뭐 되게 이제 수입은 별로 없는데 재산도 없는데 병원비 몇 천만 원 나오고 뭐 어쩔 수 없이 수술하기 위해 그럼 그런 거 지원을 해주는가? 의료보험공단에서 재산세라든가 실제로 수입이 없고 그게 증명이 되면 그런 거 해줍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 얘기를 좀 하고 이제 식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이런저런 그냥 저만 이제 내피셜이었고 그냥 뭐 이런저런 뭐 기본적인 얘기였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구속이 됐는데 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구치소에서 뭐 옷을 벗고 뭐 난동을 부려가지고 뭐 체포를 하지 못했다 뭐 그런 계속 찌라시가 뉴스가 돌지요. 유튜브라든가. 저는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사람이 받아들이고 매를 맞고 죄를 받아들여야 되는 건 맞지만 전직 대통령이고 비상계엄을 누가 하라고 해가지고 진짜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난이하게끔 누가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 보고 하라고 했는지 스스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비상계엄을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내란죄라든가 뭐 탄핵에 어떻게 보면 역풍이 불었었고 뭐 한동훈 뭐 역풍이 불어가지고 뭐 탄핵이 돼서 결국은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교도소라든가 이런 데를 뭐 그 징역을 많이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몰라요. 왜. 제가 뭐 징역을 살아본 적이 있어요 지금. 교도소 내에서 이제 많은 개아리들을 틉니다. 예. 배짱을 부리는데 윤석열 대통령님이 지금 뭐 구치소에 있는 내란죄가 어떻게 보면 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뭐 뒤집어 씌우는 대로 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뭐 재판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이제 뭐 권력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다들 등을 돌리겠죠. 원래 사람 사이가 그렇습니다. 예.
뭐 한국 사람들은 더 배신을 잘하고 뭐 더 등을 빨리 돌릴 수도 있겠죠. 빨리빨리 문화가 있으니까. 몇몇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랑 한 몸이 돼가지고 도와줘야 된다 그러는데, 사람은 동지가 혹은 내 그 최고 운영자였던 내 위에 있었던 분이 어려움을 당하면 당연히 도와줘야죠. 예. 민주당도 뭐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도와줘야죠. 예. 뭐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근데 국힘에서 그럴 만한 의리가 단단하고 그렇게 뭐 정신력이 강하고 주관이 강하고 그런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친윤계, 친한계로 나뉜다 그러는데, 친한계에서 뭐 김상욱이라든가 뭐 정체성 없는 얼토당토 않은 뭐 주둥아리만 살았는 그 배신했던 그 의원들 있죠. 울산 그 로타리에 보니까 뭐 김상욱 해가지고 뭐 크다하게 뭐 사무실을, 울산 남구 의원에서 제가 현대자동차에 샷다운 공사에서 좀 들어갔다 나왔는데, 오랜만에 울산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그 내란당이라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내란당 프레임을 씌웠지 않습니까? 그래 김상욱이가 가서 이제 또 뭐 고지고대도 고자질을 하고 내부에 어차피 스파이였으니까, 김상욱은 이제 얼굴도 좀 좌파 관상같이 생겼어. 눈 쪼맨해가지고 잇몸이나 이런 거 보면은 김영김 씨 사람 의리가 있어야 돼요. 예. 때로는 손해도 볼 줄 알고 사람을이나 피해를 보더라도 감수할 줄도 알고, 전직 대통령을 모셨던 분들이라면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파렴치한 범죄들이 마약이라든가 대한민국이 예전에 뭐 들여오지 않았던 이상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서로 간에 혼란스럽고 사람들 간에 이제 가족들 간에도 이상한 뭐 총으로 뭐 아들을 죽이고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거는 이제 국민 갈라치기거든. 세대 간에. 좌파들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대화를 해보면 어르신들. 이제 굳이 그대로 그래 되는 거지. 그 좌파들의 그 세뇌로 인해 가지고. 저는 중도입니다. 예. 그 중도가 정치적인 중도가 될 수도 있고 중간에도 가고 싶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그거는 뭐 내 스스로가 이제 내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알아서 뭐 해석하는 거고, 중간에도 가면 다행이죠. 예. 그 이제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좌파 여기 프레임에서 벗어나지는 못해. 근데 보수는 좀 그렇진 않습니다. 유튜버들이 뭐 바른 말을 하려고 뭐 최대한 그러는데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좌파들이 가짜 찌라시 부리고 북한처럼 공작 펼친다고 이상한 프레임 이상하게 따라하지 마라 그랬잖아. 그럼 신뢰를 더 잃는다고. 무슨 선관위를 들었는데 오키나와 뭐 중국이 99년 저는 그런 얘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정광훈 목사님을 저는 뭐 싫어하고 좋아하고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분은 오랫동안 뭐 징역까지 갔다 오면서 문재인 때부터 이제 뭐 터주 때 가면 또 광화문에서 뭐 시위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럼 그 목사님 아닙니까? 뭐 본인이 뭐 노출이 돼 있는 신분인데 그 사람이 큰 나쁜 짓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지지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그냥 하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뭐 별다른 편견이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자꾸 하다가 제가 뭐 자꾸 여러 가지 뭐 얘기로 빠져가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님이 지금 뭐 기후적으로나 여름에 뭐 환경적으로나 뭐 1점 몇 밖에 안 되는 그 사형수가 쓰는 그 독방에서 계신다 그러는데,
매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견디십시오. 제가 저번에 한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뭐 소견입니다. 견디십시오. 일단 내란 죄로 인해 가지고 뭐 이래저래 뭐 특검 김건희 여사님 특검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정치 보복은 어차피 뭐 정권이 막히면은 뭐 그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각오하시면 돼요. 알고만 맞고 맞느냐 모르고 맞느냐의 차이지, 알고 당하고 있으면은 이 소신은 강하게 가지되 일단은 받아들이고 견디십시오. 그 안에서도 할 일은 있어요. 조국도 뭐 황제의 징역사 하면서 구치소에서 뭐 수많은 접견을 하면서 뭐 그 짓거리를 교도소 구치소에서도 하고 있다는데 견디십시오. 그리고 정강훈 목사님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면은 도움을 좀 주십시오. 가서 심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뭐 미래적으로나 많이 두려울 수도 있고 사람으로서 뭐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지지자들의 에어컨도 달아달라고 교도소에 계속 항의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서도 개인의 정신이 문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신을 쇠약해질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 아까 정강훈 목사님 말씀을 했다시피 목사님들 그 보수의 그 전형의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도움의 손길을, 구원의 손길을 좀 전해줘야 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저희 아버지도 저 다쳐가지고 지금 기저귀를 차고 있는데 이제 빤스만 입고 있습니다. 그런 윤석열 대통령님이 좀 비슷한 시기에 좀 그렇게 겹쳐가지고 좀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그 지지자들이라든가 보수의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님이 나라를 운영할 때 이제 뭐 계몽령이라든가 이제 다시 한번 나라에 좀 위험천만한 혹은 뭐 붕괴되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깨닫게 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뭐 마음이 안쓰럽고 그렇죠. 뭐 18만 원 뭐 때로는 받아가지고 뭐 아이스크림도 사 먹거나 하겠지만 그 전에 이제 특검을 거부하고 받지 못했다면은 거부권은 당연히 뭐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할 수가 있는데 좀 부득이하고 억울하고 그러면은 무조건 마음은 받아들여야 돼요. 나라 일을 해서 잘못됐든 어찌 됐든 간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건 영광스러운 어떻게 보면 별입니다. 나 역시도 정치적인 뭐 발언이라든가 뭐 윤어게인 뭐 혹은 뭐 보수 지지 보수 유튜버 뭐 좌파의 뭐 그 독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나라 운영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많거나 뭐 아닌 부분 뭐 외교라든가 뭐 관세 협약이라든가 미국에 대한 뭐 주한미군이라든가 뭐 인권에 대한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수가 틀리거나 정말 이제 그렇지 못했다면은 법에 위반이 되는 혹시나 뭐 시위를 하다가도 나라에 관련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영광스러운 일이죠. 다른 잡범들이 있지 않습니까? 파렴치한 잡범들 요즘 법이 좀 느슨해져 가지고 현행법도 또 많이 돌아다닌다 그러는데 그 전까지는 법정 구속을 많이 시켰어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법에 조사를 좀 많이 취약했죠. 너무 경미로운 범죄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전과자가 되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법이 관대해 줄 수는 없고 법이 무서워야 돼요. 그리고 정치 사범들 주가 조작이라든가 뭐 예를 들자면은 뭐 공사하면서 뭐 거기서 이제 뭐 돈을 은닉한다든가 그런 정치계라든가 이제 정치 사범들이라든가 그리고 주식이라든가 이제 작전주 그런 경제 사범들은 되게 강하게끔 주식이 일반 개미들이 자기 피 같은 돈 가지고 주식을 하는데 작전주 해가지고 뭐 엉망으로 이제 돈을 갖다가 이제
그 사람들 꼬라박게 만들고 그런 건 엄청난 큰 죄죠. 예. 뭐 살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예. 그리고 아동 성폭행들, 장애인 성폭행들, 그런 이제 죄를 더러운 죄를 짓는 그 범죄는 아주 그 인간으로서는 안 그렇습니까? 천벌을 받아야 돼 죄인데 나라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벌을 단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진짜로. 그런데 뭐 집에 이제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뭐 나라 일 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집안이 더 붕괴가 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보수분들을 지지하는 그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그런 분들 후원 많이 해주고 이 유튜브들끼리도 좌파 방송들처럼 좀 모여가지고 많은 컨텐츠를 만들고 라디오 쇼처럼 유튜브 진행 쇼처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예. 많은 커넥션을 가지고 콜라보를 가지고 많은 컨텐츠를 남기고 좀 엔터테인먼트적인 흐름이 이제는 있어야 됩니다. 너무 딱딱한 방송 혼자서 우리 보수들은 혼자서 방송을 많이 하잖아. 좌파들은 잘 뭉쳐가지고 하는데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 그냥 워밍업으로서 제가 함께 먹으면서 또 나가봐야 되는데 일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좀 남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은 뭐 그렇구나 하고 이제 일단 우선적으로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에게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생이 많고 힘들겠지만 견뎌야 됩니다. 예. 모든 건 시간이 해결을 해주는데 그 시간에 어리석게 멍청하게 약자의 마음으로 가만히 있으면 그 시간은 버려지는 시간이에요. 국민의힘이 해산을 하든 뭘 하든 이전부터 뭐 그렇게 계속 약자의 마음으로서 똑똑하지만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자기 아니면 걱정을 하고 근데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혹시나 이게 정치 보복으로도 도저히 이거는 나라가 아니다. 진짜 베네수엘라라든가 이제 망가질 거다 그러면 징역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 싸우면 돼. 옛날에 운동권들이 지금의 운동권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운동권들이 뭐 미국에 뭐 불사지르고 미국에 뭐 그래가 징역 살았던 사람들 있다 운동권들 지금의 운동권이 돼서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빛을 그 사람들을 조명을 할 거니까 경이롭게 받아들이십시오. 실제로 진심으로 그래 나라에 안위가 걱정되고 그렇다면은 뭐 법에 위반되거나 시위로 인해 가지고 혹은 뭐 나라에 대한 이제 강력한 이제 그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냥 말로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 하면 듣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천주교 신자라든가 기독교 신자분들은 뒤에 하느님이 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님에게 목사님이 가나 뒤에 하느님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 되는데 그래봤자 우리 똥좀 사는 사람인데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잘못된 길로 인해 가지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행여나 뭐 나라가 대한민국은 망했다고도 다시 살아난 나라였기 때문에 나 역시도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하고 뭐 여러저런 사람마다 개인적인 뭐 사정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상을 남기고 혹은 뚫고 나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견디십시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시즌 2의 에피소드 1인데 오늘은 워밍업으로 영상을 좀 남겨봤습니다. 카트 다음에 뵙겠습니다.